네, 12월 20일 금요일 증시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증시가 2013년도 6거래일 남았습니다. 참 아쉬운 감이 많은 그런 시장 한 해였는데 올해 시장 마지막 거래일은 30일, 그러니까 월요일이 되겠고요.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이 27일이니까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은 26일까지는 주식을 폐장 때까지는 보유하셔야 되겠습니다. 2014년도 개장일은 1월 2일이고요. 평상시보다 1시간 늦은 1월 2일 10시에 개장해서 3시에 또 폐장을 한다는 거래소의 얘기가 나왔군요. 자, 시장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날짜가 며칠 남았습니다라는 이야기 하는 저도 좀 답답하긴 한데 오늘 개장가도 일단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환율이 어제 뒤늦게 뒷북을 좀 쳤죠. 8원이나 급등을 했는데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있었고요. 수입업체 결제 수요도 몰렸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성금도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본국으로 또 이 장부를 덮어야 되니까 일부 송금을 해야 되는 수요도 어제 맞물렸고요. 숏커버도 어제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환율이 8원이나 급등했는데 우리 당국에 조금 세련되지 못한 미국 연준을 보면 좀 부러운 감이 좀 그래서 좀 많이 드는데 자 어찌됐건 간에 일단 오늘 개장가는 나왔군요. 코스피는 이제 2포인트 조금 늘려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시세의 연속성을 오후장까지 이어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이승석 대표님, 네. 어제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물 수급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죠? 좋지도 않았지만 나쁘지도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매도 매수를 딱 뚜렷하게 이야기하기에는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이 이렇다 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테이퍼링을 한다 그래서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런 현상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글쎄요, 어제 환율 동향을 본다면은 시장 아까 최명현 앵커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요즘에 우리나라 외환 시장 쪽에 그 거래 규모가 좀 줄어들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돈을 뺐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어제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는 오늘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은 좀 약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수급 추이를 본다면 전일과 어떤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은 역시 이제 뒤늦게죠.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보통 연말 쪽 증시에서는 최소한 늦어도 12월 초, 좀 빠르면 10월 달 말부터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배당을 노린 투자의 움직임이 감지되곤 했었는데 올해는 최근 들어가지고 비차익 거래액은 차익 거래액은 계속 매도 우위를 12월 중순까지 보였고 그나마 이제 호전되기 시작한 게 지난주 12월 선물 만기 이후에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수량이 좀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출발은 비차익 거래 쪽에서 매수 우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비차익 거래가 꼭 외국인만 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외국인들 아침에 주식 소폭 매수 우위,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우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일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가 좀 극심하게 방향이 좀 또 위아래 크게 흔들어 놓는 그 중심 역할을 했다면 오늘도 외국인들 선물 매수로 일단 시작을 하니까 지수는 상대적으로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약보합권 정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 수급은 그리 나쁘지는 않은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에 거래소 쪽도 거래소지만 코스닥이 계속 지금 이제 지수가 속절없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쪽에서는 그래도 코스닥 쪽의 종목들의 반발력이 좀 나오면서 0.2% 정도. 물론 이게 이제 끝까지 유지되는지 항상 음봉이 나오면서 아침 시초가보다 오후장이 낮게 끝나다 보니까 이게 좀 사람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금일 아침에 일단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까 최명현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공매도에 특히 시달리는 게 코스닥 쪽에 좀 사이즈가 좀 큰 종목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약간이지만 현재는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종목별로 본다면 오늘 아침에 어제까지 해가지고 최근 직전 3거래일 동안 좀 하락폭이 좀 컸었던 하이닉스가 오늘 아침에 반등을 주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좀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요즘에 하이닉스하고 네이버만 시장이 있다 한동안 얘기도 했는데 네이버도 오늘 아침에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소형 개별 종목군들의 움직임 중에서 오늘은 통신주 쪽에 약간 좀 반등을 정도 주는 정도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지 크게 오르는 쪽도 없고 또 크게 내리는 쪽도 없는 비교적 좀 조용하게 아침 시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는 개점 휴업이군요. 어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SK 하이닉스를 팔았는데요. 오늘은 또 반대입니다. 개장 초반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는 사들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개장 5분 흘러가는 동안 27억 원 정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매도,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은 코스피 매수가 아침부터는 좀 보입니다. 외국인은 네이버를 사고 있네요. 16억 원 매수 보이고요. SK하이닉스가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대우인터내셔널, 삼성생명,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이승석 대표가 얘기한 통신주인 SK텔레콤 이런 쪽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로 개장 초반에 보입니다. 외국인 순매도는 삼성전자 33억 원 오늘 매도 출발합니다. KT를 파네요. 또 12억 원 순매도 보이고요. 포스코, 현대모비스, 두산인프라코어, 신한지주, 기아차, LG전자 소폭이지만 외국인 순매도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승원 대표님, 예. 네, 개장 분위 또 추가로 해주시죠.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강보합 수준으로 조금씩은 예.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 OCI를 중심으로 하는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늘도 역시 이제 강세에 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NC소프트 개파락 마이너스 0.64% 시작을 해서 지금 플러스 0.4%로 지금 전환이 돼 있는 상황인데 NC소프트는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투자증권에서 블레이드앤소울에 대한 중국 매출을 4천억대에서 7천억대 이상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죠. 근데 최근 이제 제가 그 전해들은 소식, 현지 이제 계시는 분들의 전해들은 소식의 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블레이드앤소울에 대한 동접, 베타 테스트 동접이 200만 이상을 지금 돌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블레이드앤소울 같은 경우는 이 매출 자체가 지금 그 우리투자증권에서 잡은 중국 현지 매출이 한 7천억 이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보기에는 한 1조 원 이상에 대한 중국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블레이드앤소울에 대한 로열티가 NC소프트가 연간 3천억 이상에 대한 그 창출에 대한 쪽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앤소울이 뭐 진짜 그 제가 보는 이 금액도 아주 보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투자증권에서 제시하는 2천억 이상에 대한 로열티에 대한 쪽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NC소프트의 연간 그 영업이익에 대한 쪽이 2천억과 1,5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레이드앤소울이라는 작품 하나만으로 이런 그 추가적인 영업이익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현재 당연히 이 리레이팅 앞에 지금 24만 원인데요. 3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 4자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실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단점으로 지목되었던 게 모바일 쪽에 대한 게임 분야가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NC소프트가 모바일 게임이죠. 그 지금 그 블레이드앤소울을 TCG 게임이라고 합니다. 트레이딩 카드 게임이라고 하는데 카드를 각 캐릭터를 카드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 카드를 갖고 게임을 하는 모바일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근데 이 TCG 게임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 쪽에서도 아마 그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은 피카츄 카드라든가 아니면은 바쿠칸 카드라든가 뽀로로 카드 같은 것을 이마트라든가 아니면 동네 문구점에 가서 구매하셨던 그런 이제 그 기억이 있으실 텐데 자녀분들을 아마 사주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제 카드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과 이런 카드 게임 매출에 대한 쪽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NC소프트가 리니지 이후 최대 대작이 NC소프트의 최대 대작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다가 4자를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인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게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넥슨과 지금 NC소프트가 게임머니 환전소에 대한 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신용에 대한 것이 없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비트코인을 보증해 줄 만한 이 보증이 없었는데 이 넥슨과 NC소프트가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게임머니 환전소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게임머니 자체는 이 게임사에서 사실은 가상머니에 대한 유통을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게임사입니다. 그 환율에 대한 쪽을 조절을 해가면서 넘쳐나지 않도록 신용 조절을 해가고 있는데요. 이런 게임머니 환전소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가상머니 자체는 아마 이 넥슨과 NC소프트의 이 게임머니 환전소가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 그래서 이 NC의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게임머니 환전소까지 더해진다라면 NC소프트는 앞에 지금 24만 원인데 앞에 3자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4자 이상도 볼 수 있는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에 대한 쪽도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하나의 섹터를 다시 또 이야기해줬고 관련 기업도 집중적으로 좀 풀어주셨네요. 개장 분위기는 또 붙어주셨습니다. 자, 현물 시장을 그렇고 선물 시장은 또 개장을 어떻게 하나요? 야간 선물이 어제 상승을 해서 주식시장 주간을 좀 이끄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요. 이 시각 선물 시황은 신한금융투자 전략팀의 최동환 연구위원이 연결이